안녕하세요. 결혼은 현실이다의 수다입니다. 여러분들은 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? 성인이 돼서 독립적으로 스스로 돈 관리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으시고, 그리고 결혼 전까지는 부모님께 돈을 맡기시는 분도 계시잖아요. 결혼 전에 혼자 어떤 방법으로 돈 관리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결혼하고는 돈 관리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 전에 반드시 예비 배우자와는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, 각자 하되 어떻게 투명하게 할 건지, 함께 하면 어떻게 투명하게 할 건지를 꼭 상의해 보시고 결혼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아마 이번 부부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부분이 왜 필요하신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. 이 부부는 양가 부모님께 도움 하나 안 받고 함께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 부부입니다. 그리고 연애 기간도 6년 이상이셨고,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연애 기간은 아니었죠. 그래서 결혼을 서로 신뢰가 있었고,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, 이 남편분께서 갑자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분은 이제 돈을 합쳐서 투명하게 관리하기를 원했는데, 남편분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데, 계속 독립적으로 관리를 하는 걸 보면서 각자 그냥 이야기 없이 각자 관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생활비의 기준은 많이 번 사람이 조금 더 내고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이 분들이 정말로 운이 좋게 국민임대가 된 거예요. 국민임대 자격이 되게 힘들잖아요. 근데 아마 신혼부부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국민임대가 잘 돼서 다른 시세보다 조금 적은 보증금에 적은 월세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보금자리를 마련하셨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시댁에서 결혼할 시점에 망하면서 이 시댁 부모님들도 국민임대로 가시게 된 거예요. 근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은 시세보다 적게 돈을 내고 살아서 너무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데, 이 시댁 부모님을 찾아가면 명절이나 설에 가면 그 국민임대 살고 계신데도 이 그지 같은 집, 이 그지 같은 집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내분이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, 이걸 남편분한테 얘기하기가 이렇잖아요. 너희 부모님은 왜 그렇게 표현을 해? 아니 왜 어머님은 왜 그렇게 표현을 해?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근데 아무튼 이야기를 못하고 끙끙끙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, 어느 날 이 부부가 정말로 운이 좋게 넓은 평수로 이제 나라에서 하는 집을 분양받았는지 아무튼 그 이사를 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각자 모아놨던 돈을 끌어다 모으고 연금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장만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부모님들께 우리 이렇게 도움 없이 잘 이렇게 집에 이사 왔어요 보여드리고 서 이제 집들이를 했는데, 아내 되시는 분 친정에서 오셔서는 너무 수고했다고, 둘 다 너무 수고했다고, 우리가 도와줄 게 없는데 좀 도와줄 게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, 이제 조금 그러니까 대출을 좀 받았던 부분들을 돈을 빌려주고 싶다 그랬는데, 그 남편 되시는 분, 사위 되시는 분이 이제 받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,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부모가 도와주지 않았는데 너무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고, 그 새로운 집에 선물을 주고 싶어서 이제 냉장고를 사주시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시부모님께서 이제 이 집을 방문하시게 된 거죠. 근데 갑자기 둘러보시더니 소파에 앉아서, 소파가 움직이는 소파였던 것 같아요. 그 소파를 앉더니 야, 이 소파 우리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서, 그게 농담이긴 농담인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표정 관리가 안 되시는 거예요. 그리고 당신들 사시는 집보다 이 집이 좀 넓으셨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야, 우리 집하고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. 그래서 아내분이 계속 아버님께서 농담을 많이 하시네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그날은 잘 넘어갔다고 합니다. 그런데 한 달 뒤 갑자기
그 어머님께서 전화가 오셨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아내분한테 말고 남편분한테. 전에도 근데 이분들은 시댁이 결혼하고도 돈을 좀 남편 돈을 많이 빌려간 케이스가 많더라고요. 자동차 바꿀 때도 그 남편 돈이 들어갔고, 그 동생분의 유학비도 이 남편분의 돈이 들어갔는데, 이 돈을 투명하게 관리 안 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뒤로 조용히 그 자신의 부모님들 댁만 케어를 했던 거죠. 그걸 뒤늦게 아내분이 아셨고, 그런 부분의 트러블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금전적 지원은 안 했으면, 그 상의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태였는데, 때마침 그 시부모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우리도 이사 갈 거다.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이 없다. 3천만 줘라.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아내분이 미리 말한 게 있어서 남편한테 이제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. 왜 상의하지 않고, 그리고 부모님은 왜, 그 남편 되시는 부모님은 바로바로 전화해서, 이 남편이 은행은 아니잖아요. 그런데 돈을 빌려달라고. 근데 이 집도 이사를 와서 돈이 없으셨다고 해요.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에서 대출을 받은 집이었는데 갑자기 이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. 그럼 너가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. 돈 없다고.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아내분이 기가 막혀서 이때까지 좀 참아왔던 부분도 있고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넘어갔으면 좋겠거나 상의했으면 좋겠는데, 이 남편분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본인한테 이야기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, 이제 자신이 표현을 했으니까 이 남편분이 본인 대출도 있기 때문에 안 하겠지 생각했는데, 갑자기 그 다음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갔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보면서 아내분이 그러면 이거 지금 마이너스 통장 왜 만든 거야? 우리 어차피 지금 대출도 있는데 왜 만든 거야? 라고 얘기했더니 엄마 빌려줘야지,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. 그래서 그 아내분이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, 그러면 언제 받는지는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정말 어렵게 식탁에 마주 앉아서, 그러면 부모님께서 이 돈을 빌려가시면 언제 갚으실 수 있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. 뭐 3, 4월에 갚겠지. 근데 그 3, 4월이 한 2개월 정도 돼서 이 아내분이 본인이 또 너무 야박하게 부모님이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시다는데 2개월 뒤면 갚은다고 하는데, 그래도 빌려드려야지 하면서 그 마이너스로 해서 3천만 원을 보태드렸다고 합니다. 그런데 2개월 뒤에 아무런 소식이 없고, 그리고 자연스럽게 1년이 지나서 이 부인이 정말로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끝에 남편한테 물었다고 합니다. 근데 부모님께서 왜 돈에 대한 이자나 원금에 대한 거를 왜 안 갚아주시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. 그건 엄마가 갚고 싶을 때 갚겠지.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부들은 지금 금전적인 부분을 다 오픈하시지는 않으셨어요.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이 부부들은 현재 이혼한 상태입니다. 여러분께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전에 이 금전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함께 상의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나한테 본인만 투명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두 부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뤘을 때 정말로 금전적인 부분들이, 그러니까 안 도와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금전적인 흐름을 상의하고 그것을 함께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. 누구의 한 사람의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가 지출하는 거야, 이 부분이 아니라 상의하지 않고 그 금전의 투명성이 없으면 가정의 불화는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결혼 전에는 이 금전적인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이야기하고 결혼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배우자님 만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.